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본 후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토트넘은 1월에 22라운드부터 시작되었는데 1월 첫 경기를 패배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우스햄튼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미 손흥민이 첼시전 퇴장으로 결장하고 있었고 케인이 햄스트링 부상이 일어나면서 팀을 이탈까지 했습니다. 패배보다 에이스 2명이 없다는 게 더 상실감이 컸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돌아왔지만 팀을 구하지 못한 채 리버풀에게 패배하며 리그 2패 그리고 2게임 연속 패의 상황이었습니다. 1월 성적이 1승 1무 2패가 되었습니다. 당시 무리뉴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무엇보다 약체를 상대로 겨우 승리하거나 승점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월이 시작되었는데 그 첫 경기는 맨시티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케인도 없고 부상자도 많고 이전 경기 최약체 노리치와의 경기를 승리했지만 경기력은 형편없었다 보니 약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맨시티를 만나니까 불안함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토트넘은 맨시티를 2대0으로 이겨버리면서 반전이 나올 뻔했죠. 당시 이겼던 이유는 맨시티가 일방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요리스의 선방이 있었고 후반전에 맨시티가 퇴장을 당하면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경기인 아스톤빌라전에서는 손흥민이 멀티골까지 넣으며 분위기 대반전을 이뤄낼 뻔했죠. 그런데 손흥민이 MRI 결과 팔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토트넘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리그 2연승을 거두며 뭔가 이를 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케인도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까지 없으니 이걸 어떻게 무리뉴 탓으로 돌려야겠습니까? 오죽하면 무리뉴는 손흥민이 부상이어도 무조건 뛰게 할 거라고 고집을 부리기까지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토트넘 다큐가 공개되었었기 때문이죠. 토트넘 다큐에서는 경기 상황 외에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때 맨시티전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었던 경기인지를 다큐를 통해 알 수 있었다는 소름 돋는 얘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전반전 0대0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경기 30여 분까지 토트넘은 이렇다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맨시티는 정확성이 높은 선수들이 전형적인 볼의 방향 전환을 하면서 찬스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구에로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했죠. 그러다 36분에 아구에로가 박스 안에서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2분 후에 VAR 도움 끝에 페널티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맨시티에게 실점은 곧 패배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매우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리스는 귄도안의 페널티킥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볼을 또 잡으려는 사이에 스털링이 또 넘어지는 리액션이 크게 되면서 자칫 페널티킥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내에서는 선수들끼리 충돌도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한 경기였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전년도 맨시티의 꿈을 좌절시킨 장본인이 토트넘이었으니까요. 스털링의 리액션은 페널티킥이 되지 않았고 이후 무리뉴 감독은 분노하며 왜 카드를 꺼내지 않냐고 어필을 했습니다. 전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트넘 다큐 All or Nothing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선수들은 맨시티에 밀려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나와서 선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저들과 좋은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가 말해준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진 침착한 무리뉴였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에게 잘 들어라 하면서 어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전술 얘기가 아닌 멘탈리티를 개조하듯 쏟아붓습니다. 페널티 상황이 되었을 때 심판을 압박하는 맨시티 선수들이 인정하며 바로 이것이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선수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나쁜 놈이 되라고 말이죠. 그 나쁜 놈이라는 의미는 더 적극적으로 승리를 원하는 액션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혜롭겠죠. 그리고 무리뉴가 모든 걸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맨시티는 앞으로 옐로우 카드가 있는 토비 알더베이르트를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 나올 게 분명하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드카드가 되고 쉽게 골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전반전에도 산체스의 패스 미스와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알더베이르트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무리뉴 감독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워커 옐로 카드, 진첸코 옐로 카드, 스털링 옐로 카드. 방송을 의식했을까요? 이들에게 옐로 카드를 얻어내라고 적나라하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눈치 못 채면 사회생활 정말 힘들겠죠. 그리고 무리뉴가 말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골을 넣어볼까? 무리뉴가 선수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정말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계속된 위기가 있었지만 잘 버텨냈고 그러다 역습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윙크스가 맨시티의 코너킥 볼을 차단하더니 드리블로 중앙선을 넘으며 달렸습니다. 전혀 윙크스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진첸코가 달려들며 윙크스와 충돌을 했는데 진첸코가 역습 위기 상황에서 중간 차단을 하려다 옐로 카드를 받았고 두 번째 옐로 카드가 되면서 퇴장당해버렸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선수들에게 가한 일침은 정확하게 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토트넘 선수들이 나쁜 놈이 되진 않았습니다. 파울이 일어나자 곧바로 손흥민이 달려가 강하게 어필하려 했는데 어차피 주심의 손은 카드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손흥민은 차분하게 지나갑니다. 다른 선수들도 말이죠. 그리고 윙크스는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듯 포효를 합니다. 작전이 통한 거죠. 이후 11대 10으로 싸운 토트넘은 단 2분 만에 첫 번째 찬스에서 베르베인이 데뷔 첫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 경기장을 열광케 만들었습니다. 바로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맞불을 놓았더니 골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돈벨레가 교체 투입 1분 만에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하며 손흥민은 원샷 원킬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쐐기골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두 골은 8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이 다큐에서 나올 때 손흥민이 골을 넣은 후 뒷모습으로 날개짓을 하며 무리뉴에게 달려가는데 몇 번을 돌려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의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음악도 한몫 단단히 했죠. 무리뉴가 전반전 라커룸에서 한 모든 얘기들이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행동으로 옮겼고 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명장으로서의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10명과 싸우면서 70분에 2골이면 거의 승리가 확실할 수 있음에도 손흥민의 세레머니의 기쁨이 아니라 더 주문을 해버리는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이후 무리뉴 감독은 놀라운 전적을 보여줍니다. 손흥민과 케인까지 없는 부상자 속출의 팀은 무리뉴도 어쩔 수 없으니 첼시 울버햄튼전을 제외하고 리그 중단 후부터 토트넘은 18경기에서 11승 5무 2패로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적 자체가 맨시티를 압도합니다. 2020 시즌이 시작되고 개막전에서 0대1로 패배하긴 했지만 영원한 B클럽 맨유를 상대로 6대1 골 폭풍을 일으켜버렸고 다시 만난 맨시티를 상대로도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고 로세솔까지 골을 넣으며 과르디올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과르디올라와의 전체 전적에서 밀리지만 최근 10경기로 보면 5승 2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맡은 팀의 스쿼드가 무리뉴 감독이 맡은 팀들보다 한 수 위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결코 밀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전술은 솔직히 정신력이 정말 강해야만 버틸 수 있긴 합니다. 상대팀에게 마음대로 공격해봐라, 우린 다 차단할 테니 하면 점유율에서 밀리는 만큼 스트레스가 훨씬 심하게 되죠. 수비의 리듬을 제대로 찾게 되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지만 맨시티 같은 팀이 공격만 하면 혼전 상황이 되면서 토트넘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멘탈이 좋아야만 합니다. 이번 맨시티전 수비수들이 호평을 받고 모든 선수들이 극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뉴 전술을 다 따르며 상대의 공격을 예상하면서도 집중을 하다 보니 상대가 오히려 멘탈이 나가게 되는 것. 무리뉴 감독도 이번 맨시티전의 경기력을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3대 7임에도 행운이 아닌 실력으로 이겼다는 경기. 스트라이커가 골이 없이도 MOM이 될 수 있다며 스트라이커의 새로운 표본이 되는 걸 보여준 경기. 일주일 2경기 풀타임을 뛴 채로 빅매치에서도 풀타임을 뛰며 원샷 원킬 해버린 경기.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은 무리뉴의 가르침에 따라 우승 DNA가 심어지며 그를 따르고 부임 1년 만에 리그 1위, 30년 만에 토트넘 1위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요일에 루도고레츠와의 홈경기, 그리고 월요일 새벽 첼시와의 원정이지만 런던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무리뉴에게 숙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약팀에게 강해지는 것. 무리뉴도 배드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손흥민, 무리뉴, 파이팅!